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경신, 무자, 을사, 병자 일주인데 지금 을목일주가 지금 자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신자진 수국, 수가 굉장히 많죠. 수가 많은데 옆에 사화가 있고 사화에 뿌리를 둔 병화와 무토가 있어서 이 무토가 토국수 해주고 있는 게 좋게 보여집니다. 병화도 떠 있고 조우가 돼 있죠. 일단은 이 자월이면 추운데 첫 번째가 조우다. 그래서 병화가 먼저라고 그랬죠. 병화가 있는데 떠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많은데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병화, 1차가 병화, 두 번째가 무토. 이게 이제 이렇게 수가 넘칠 때는 무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고 또 뭐 관까지 떠 있죠. 관이 신금에 뿌리 두고 있으니까 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병무 양투. 자, 병화와 무토가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살입니다. 이게 한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명조로 보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 밑에 나오는 말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병화 무토가 사궁의 녹지에 있으니, 자, 병화와 무토가 사화에 뿌리 두고 있죠. 이렇게 사화에 뿌리 두고 녹지에 있으니 희신과 용신이 유정하다. 자, 이거는 병화가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 무토는 원칙적으로 용신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신은 아니지만 수를 제거하는데 좋죠. 그래서 이제 희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석한 것은 을목일주가 묵은 뿌리가 좀 없죠. 뿌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림에 들어간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높이 됐을 것이다. 그 말이죠. 관도 투출하기 때문에 이 일간이 좀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간에 관한 게 예컨대 뿌리 임묘진. 자, 임묘. 이 젊었을 때 과거 시험 보고 공부할 나이죠. 옛날 말하면 진작에 이때가 좋았겠네요. 자, 자월을목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병화와 무토가 모두 투출하여 살인벼슬을 하였다. 지지가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죠. 인수국이 되지만 투철한 무토가 이를 조절하고 시간 병화는 일지 사화의 뿌리가 있다. 그러나 을목일관이 사화에 있어 무력함으로 살임을 하는데 그쳤다. 사람을 하는데 그쳤다가 아니죠. 자, 살임을 하는데 그쳤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던 말을 뭐 크게 다른 관점은 아니고 그냥 풀어 쓴 건데 참고는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병화와 병무 등록어사, 병화와 무토가 녹을 얻었어요. 어사, 이건 아시죠? 병화가 사화에 있으면 녹이라는 거 아시죠? 또 무토는 화토동법에서 같은 거고 희용유정, 희신과 용신이 유정하고 애석하게도 안타까운 것은 을목이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그치지 않았다. 어디에? 살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높이 벼슬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명조하면 끝나는데 다시 또 이게 원문이 나와요. 자, 볼까요? 자, 을목이 생어 동지 후에 자, 우리가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했을 때 동지가 여기에 있죠? 동지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입동, 그 다음에 소설,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대설, 그 다음에 소한, 대한 이렇게 됐죠. 절기가. 그래서 이 동지 전에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자월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양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지 후에는 목국에 앉아 있다.
득병, 간투자, 부기지조. 밑에 목에 앉아 있고 을목이 목에 앉아 목국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돼 있으면 천간에 그리면 부기지조다. 부기한 명조이다. 즉 정출간 정화가 또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고 그래도 역유의록 의록이 뭐였죠? 옥과 녹 먹는 게 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말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 수 모름지기 기, 개, 재, 정화를 극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말이죠. 지금 뭐냐면 을목이 자월에 있는데 자 을목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목국에 앉아 있으면 예컨대 뭐죠? 을묘 묘에 앉아 있으면 목에 앉아 있는 거죠. 또는 뭐 밑에 뭐 해묘이라든가 뭐 인묘진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을목이 있으면 뭐예요? 신강하죠. 뿌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돼 있다. 그러면 뭐죠? 본인이 힘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니까 부기가 있다는 거죠. 꼭 육신론으로 뭐 관이고 재성이 아니라도 을목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을목이 가장 좋은 상태 안에 꽃을 피운 거는 그래서 을목이 튼튼하면서 병화가 있으면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가 아니면 병화가 제일 좋은데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을 경우에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화는 태양을 통해서 뭐예요? 꽃을 피운 거라면 그러면 온 지구상이가 다 꽃이 피울 수 있죠. 꽃들이. 근데 정화는 뭐죠? 비닐하우스 보면 되게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모든 범위의 꽃들을 다 꽃을 피우진 않지만 정화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난방을 하거나 뭐 전등을 켜놓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제한적인 범위나마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의록은 그냥 있다. 먹고 살만은 하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정화가 이렇게 자월에 을목이 있는데 정화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화는 소수에 그친다고 했죠. 범위가 작아진데 이때 와서 개수가 와서 전개충을 해요. 전개극을 해버려요. 수국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좋겠죠. 안 좋겠다. 이걸 꺼려한다는 거죠. 을목, 생어, 동월.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고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기토가 있어요. 그럼 토국수가 되는 거죠. 기토, 투간. 그러면 우 또한 유병투,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으면 대부기지조라. 대부기지조라. 크게 귀한 명제라는 거죠. 어쨌든 기토가 토국수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토는 아담한 텃밭이고 자수는 뭐예요? 적은 물이에요. 적은 물. 제가 이제 사주 명략 강에서 사와 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와 축에 해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게 체화용이 바뀐 거예요. 해와 자. 자,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해? 갑자잖아, 갑자. 갑자면 뭐죠? 갑은 양이에요. 이것도 양해야 되잖아. 양과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원래 쓰는 용도는 채로는 자가 양이에요. 그런데 영으로는 뭐다? 이게 음이에요. 해가 원래는 양이죠. 을의일주라고 그러잖아. 을의일주. 자, 을이 음이니까 해도 당연히 음이죠. 육식갑자는 양은 양, 음은 음들이 결합되니까. 근데 해가 여기서는 양으로 쓰여요. 왜 그러냐면 해가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영에서는 양이고 자가 채로는 양이지만 영으로는 음이라는 거죠. 채와 영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 4, 5도 마찬가지예요. 4, 5도. 예컨대 5가 뭐예요? 갑오잖아요. 갑이 뭐죠? 양이고 5도 양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채예요. 원래 그렇게 양으로 태어났는데 쓰이기는 뭘로 써요? 음으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4가 뭐냐면 원래는 을사잖아요. 을은 뭐죠? 음이죠. 음인데 쓰이기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불은 한 번에 확 타올랐다가 5쯤 되면 불이 착 꺼지고 제로 이제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쓰임으로 봐서 화의 세력이 4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물의 세력으로 봤을 때는 해가 더 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에 있어서는 큰 거를 양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와 영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원래는 이제 음이잖아요. 음인데 이 자월이 적은 음의 그 수기 때문에 기토는 뭐죠? 텃밭이에요. 전다. 텃밭에 자수는 뭐죠?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 적당히 있는 거죠. 만약 임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토에 밭에 물벼락, 물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흙탕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물이 너무 넘쳐버리니까.
장 맞아가지고 큰 물이 와서 논밭을 쓸어가 버리는 거. 이건 기토타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수는 큰 물이고 큰 물이기 때문에 기토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자수는 영으로서는 음이기 때문에 기토하고는 맞다. 그래서 기토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충분히 그 정도면 정답에 물이 적당히 촉촉히 적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어 동지 후자 동지 후에 생어 태어난다라고 자 하는 것은 그 말이죠. 동지 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일양래 복냐라. 자, 일양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해월은 전부 음이에요. 자는 뭐냐면 일양이 하나 생겨요. 양이 여기는 6개 음이 있고 여기는 5음의 일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뭐 있죠? 자오라고 있죠? 사해충이죠. 이건 뭐죠? 화죠. 자, 사화는 화가 6개 있어요. 양이 6개. 여기 6양이에요. 오는 비로소 오양 있고 하나의 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오양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양이 레복냐라. 일양이 와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양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여기에 뭐 하는 것은 아니고 병화, 가용. 병화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도 가용이라. 정력 가용이라. 정화도 또한 가용이 쓸 수 있다. 그죠?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럴 주가 왕하면 그리고 병을 보게 되면 일주가 왕하고 병화를 보게 되면 그리고 한목 향양 차가운 나무가 햇빛을 향하니 필부기 반드시 부기하게 된다. 정화를 보게 되면 영양 수박 영양이 비록 얕을 박자잖아요. 자, 무엇에 비해서 정화에 비해서 정화가 영양은 떨어지지만 또한 유의록 옷과 먹을거리는 있다. 의록은 있다. 그렇죠? 의록이 있게 되기 때문에 먹고 사기는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화가 전국의 야산에 있는 우주에 지구에 있는 모든 꽃들을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다라면 정화는 뭐죠? 예컨대 사람이 만든 불이기 때문에 그 특정된 공간, 예컨대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화해를 키운다든지 겨울에 그런 거는 이제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먹고는 산다. 나쁘진 않다. 그거라도 감지덕지다. 그 이야기죠. 자, 오직 불가견 개수야라. 개수를 보면 안 된다. 왜요? 개수가 오면 뭐예요? 정화를 꺼버리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 보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토 투간. 기토가 투간했고 또 유병투 병화도 투출되어 있으면 내 종제격이라 해볼까요? 자, 을목일주가 자월인데 기토가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있으면 이게 종제격이 됩니까? 화생토. 근데 이 자수가 있잖아요. 자수가 있는데 자수가 없다면 몰라도 병화가 조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수가 물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면 인수가 있는 건데 인수가 있으면 자, 을목이 우리 정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뭘 따라가는 거죠. 뭐를 재성을 따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살이면 칠살, 뭐 정화면 정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대상이 있죠. 이거 뭐가 됐든 재성을 따라가든 살을 따라가든 그 다음에 식상을 따라가든 즉 정화라고 하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의지할 내가 가장 힘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어머니잖아. 인성은 나를 생해줘요. 그런데 또 형제도 있죠. 그 뭐죠? 우리가 사주용어로 비급이라고 하잖아. 비급. 형제가 나를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제를 할 수가 없죠. 정대가 됐든 정살이 됐든 정화가 됐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운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자수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만약에 자울이 아니라고 하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말이 맞겠죠. 왜냐면 설계당하잖아. 화한테도 아생식, 식생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결국은 정제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자월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자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의 합자 묘방. 자축합 토로 가버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앞에 명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월이 다시 을목일주가 자월이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 기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으면, 자, 요것만 보면은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제로 따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을목이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정제라고 하면. 그래서 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겁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은 정제라고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축이 있다. 그러면 자축 합토죠. 이 자수가 뭘로 바뀌어요? 토로 바뀌죠. 토는 뭐죠? 을목일 때 재성이에요. 이 말이라면은 정제격이 맞을 수 있겠죠. 지지유 축이 있어서 합자 자수와 합을 해서 자수와 합을 하는 것이 묘방 매우 아름답다. 더욱 좋다 그 말이죠. 견 12월 정제절 견 12월에 정제절에 관한 것을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명조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명조가 있는 건데 제가 빼먹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명조는 없고요. 이것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 자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제냐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 뒤 말을 그냥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자축합토로 자수가 축토로 바뀌었을 이 자수가 인수가 재성으로 바뀌었을 때는 정제격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축토가 있어서 합자 자수와 합을 해서 합을 하는 게 보다 방묘 아주 바야흐로 묘하다. 이게 있어야만 이게 이제 정제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인수가 있다고 자월이라고 해서 이게 정제로 못 간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는 대상이 이제 재성인 거죠. 그러려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라든가 나에게 비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에 다 그 부분 나왔죠. 비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 말 때문에 이 정제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요 앞부분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 정제격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요 말이 있으면 요 말 때문에 정제격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